안녕하세요. 어코노미 TV입니다. 오늘은 저희 첫 번째 콘텐츠입니다.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도 많이 떨리네요. 오늘은 저희의 첫 콘텐츠인 만큼 저희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앞으로 콘텐츠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어코노미 TV 채널은 두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희가 현재로서는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목소리와 콘텐츠만으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애널리스트 분들이 사용하시는 필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정해서 촬영을 하려고 해요. 아마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경영학과 학생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파마와 프렌치의 3류인 모형에서 저희의 필명을 땄어요. 앞으로 저는 파마라고 할 거고요. 저 말고 다른 목소리를 가지신 분은 프렌치라는 필명으로 컨텐츠를 업로드 할 거예요. 저희는 둘 다 20대 후반이고 현재 회계사예요. 정확하게 따지면 저 파마는 회계사 합격생이고 프렌치님은 회계법인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채널 이름도 그래서 회계사를 뜻하는 어카운턴트와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를 합쳐서 어코노미라고 지었어요.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하게 된 계기는 지금까지 저희가 공부했던 것들을 나누고 앞으로 저희도 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저희도 나름 오랫동안 공부를 해서 회계사가 되었지만 회계사를 되기 위한 자격증 공부는 좀 학문적이고 약간 이론적인 공부에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공부를 더 해보고 싶어서 그 공부하는 과정을 함께 나누고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이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첫 번째 컨텐츠로 어떤 거를 할지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저희끼리 토론도 많이 했고 뭐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도 여쭤봤고 그래서 몇 번 뒤집어 엎기도 했었는데 결국엔 처음 채널을 기획할 때 얘기했던 컨텐츠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첫 컨텐츠는 구독자분들이 왜 경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경제 공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유를 크게 5가지로 정해봤는데 5가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구 고령화 증가에 따라 노후 대비가 필요해졌고 대한민국 경제 지식 수준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외 기관 투자자에 의한 피해가 크고 네 번째가 보유자산의 배분 문제가 있고 다섯 번째는 경제신문의 이해도 향상과 관련된 이유 때문에 경제 공부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5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인구 고령화 문제예요. 이 자료를 보시면 2018년도 말 기준의 행정안전부 자료인데 65세 이상 노인이 765만 명으로 인구의 15%에 달하고 베이비 부머가 본격적으로 노인에 전부 진입하는 2028년에는 727만 명이 추가적으로 노인 인구에 진입이 된다고 해요. 점점 국민의 노인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노인이 많다는 것 그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진짜 문제는 노인 빈곤율이겠죠. 아무래도 근로소득으로 수입을 얻기가 어렵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노후 대비가 되어 있어야만 남은 인생을 사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른쪽의 자료는 기획재정부에서 제공한 2016년도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OECD 평균 12.4%만이 노인 빈곤에 해당하는데 그와 대비되게 우리나라는 48.6% 거의 4배 가까운 수치가 노인 빈곤율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미국이나 일본이 모두 20% 아래의 수치를 보이는 것과는 굉장히 대비되는 자료죠. 그리고 다음 자료를 보시면 한국 리서치에서 2019년도 5월달 기준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내용인데 노후 준비를 하고 있냐는 질문에 50% 가까이가 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답변을 하고 있다라고 하신 47%의 수치도 거의 대부분 국민연금과 예금 적금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최근에 국민연금이 언제 고갈될지도 모르고 또 본인이 직접 내신 것만큼 수혜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조사들이 계속 나오면서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준비를 한다는 것은 좀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노후에 대해 준비를 하기 위해서 경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대한민국 경제 지식 수준이 최저라는 결과 때문이에요. 기사 3개의 제목은 제가 언론사 기사의 제목을 가지고 온 거예요. 뭐 OECD에서 금융 수준이 낮다라고 평가를 했고 금융 지식이 아시아 꼴찌 수준이다.
우리나라 성인 금융 이해력은 낙제 수준이다. 세 가지 자료 모두 우리나라 금융 경제 지식 수준이 낮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는 기사예요. 오른쪽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제공한 연령 대상별 금융 이해력 수준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시면 62.2점으로 OECD 평균인 64.9점보다 낮죠. 우리나라 경제 수준도 높고 또 지식 수준도 높은 편인데 경제 지식 수준만 낮은 걸 보면 이건 전 공부가 부족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공부를 하게 된다면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이해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이 경제 공부를 할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이걸 누군가가 이렇게 좀 차근차근히 알려줄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경제 공부를 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거를 경제 공부를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로 잡았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국내외 기관 투자자에 의한 피해예요. 최근 조진웅 씨가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 블랙머니가 과거 론스타와 외환은행 사건을 모태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더라고요. 론스타 사건뿐만이 아니라 2008년에 발생했던 키코 사태, 최근 일어난 라임 자산 운용 사태 등 금융과 관련된 사태가 터지면 개인의 피해가 굉장히 크잖아요. 또 개인이 받은 피해는 첫 번째 이유, 경제 공부를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와 연결이 돼서 노후 대비의 문제로도 직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경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런 피해를 완전히 줄일 수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건 금융 당국의 어느 정도 적절한 감독도 필요하고 기관들의 모럴 해저드 관련된 문제도 있기 때문에 100%이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적어도 개인이 금융 상품을 고르거나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그냥 묻지마식으로 추천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기본 공부를 한 것을 바탕으로 찾아보고 비교해보고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게 경제 공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보유 자산의 배분이에요. 현재 우리나라 보유 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에 집중이 되어 있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굉장히 오래된 격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산을 분산 투자를 하게 된다면 위험을 나눌 수 있게 돼요. 한국은행에서 제시한 주요국 가계 및 비영리단체 자산 구성 비율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도 기준으로 압도적으로 비금융 자산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일본이나 미국은 오히려 비금융 자산보다 순금융 자산의 비중이 더 높고 또 비교적 밸런스가 이게 잘 맞춰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쪽에 치중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리스크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보유 자산의 밸런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경제신문의 이해도 향상이에요. 경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경제신문을 읽어야 된다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경제에 대해서 혹은 또 경제 용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경제신문을 계속 읽게 된다면 아무래도 흥미가 금방 떨어지겠죠. 저희가 재미가 있어야 계속 할 수 있는데 어려워서 흥미가 떨어진다면 아마 금방 그만두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저희 어코노미 TV에서는 경제에 대해서 쉽지만 깊이 있게 다룰게요. 그리고 저희 블로그에서 경제신문의 헤드라인 뉴스 혹은 특집 기사에 대해서 요약하고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주기적으로 올릴 예정이에요.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블로그에서 정기적으로 올라가는 기사 요약과 내용 설명 컨텐츠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